글쎄요. 그거 함부로 말했다간 또 점수로 굳이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60점 정도? 저는 70점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평균 점수는 65점 하겠습니다. 저보다 다 후하신 것 같아요. 이 많은 문화자원을 용인시 110만 시민들은 과연 알까? 그리고 그거 행정을 집행하고 3조 예산을 집행하는 용인시 공직자들도 알까? 이런 거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점수는 앞에서 말하신 분보다 저는 더 박합니다. 네. 네, 문화도시라는 그 일단 명칭은 지금 우리 사회가 문화가 얼마나 다양화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발전하고 하는 그를 보여주는 그 단적인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화의 확장은 이제는 그 시민들 주도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쪽에 이제 그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이제 이게 발현이 됐습니다. 그 법적 문화도시는 문화도시를 더더욱 그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정부의 그 마중물에 대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문화도시보다는 문화도시를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법적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문화도시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지만 지금 법적 문화도시가 지금 4차에 걸쳐서 올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도 문화도시를 가는 과정에서 법적 문화도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법적 문화도시가 12개인가요? 14개인가요? 지금 한 20개 정도가 3차에 걸쳐서 일단은 본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가 4차입니다. 예, 해서 올해 4차까지 하면은 전체 한 30개 정도를 법적 문화도시를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 이성경 대표님도 같이 동참하고 계시죠? 추진위원회는 아니고 추진단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몰충을 좀 하실 수 있으시면. 문화도시와 관련되어져서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이제 처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업의 내용에 그 사업 설명이 지역 본연의 특색을 지닌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각 지역에 그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시민 주도성과 그다음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원주 같은 경우는 그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 문화 도시 원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도 같은 경우도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아름답고 쾌적하고 재미있는 그 시민 문화도시 강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활동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떠한 정체성보다는 현재 시민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주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추진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 문화 도시를 하기 위한 추진단의 형태가 아니고요. 지금 시에서 문화도시 조례를 일단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진단, 그러니까 문화도시를 가기 위한 이제 추진단에 대한 성격이고요. 물론 이제 지금 임박한 법적 문화도시를 신청하기 위한 저희들이 이제 6월 8일 날로 잡혀 있는데 보고회, 우리가 그동안에 그 법적 문화도시를 가기 위한 보고회까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단 구성은 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시의 주도거든요. 관의 주도가 되는데 이 관에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용인시의 문화예술단체장님들, 기관장님들하고 그리고 시민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만든 게 이제 추진단입니다. 이게 이제 법정 문화도시와 지금 문화도시를 구분해서 만든 그 추진단이 아니고 우리가 용인이 문화도시를 표방하겠다는 조례에 의한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문화도시라고 하는 그 개념 정의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문화도시 하면은 이제 과거에 지향해 왔던 것처럼 어떤 그 도시의 특징적인 그런 요소를 발굴을 해서 그거를 특화시키고 그걸 상품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화를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역 축제라든가 또 이벤트 행사라든가 뭐 아니면 테마파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관광단지를 조성하거나 그렇게 해서 경제와 결부시켜서 어떤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게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일반적인 도시 그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이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문화도시의 방향은 상당히 좀 달라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과거는 경제와 결부시켰지만 지금은 뭐냐면은 그 문화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도시 공간들, 뭐 거리라든가 또 여기에 다양한 구조물들, 인프라 이런 것들, 또 그리고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민들의 그 삶과 연계시켜서 얼마만큼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그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문화도시의 개념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의 개념은 확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어떤 목표를 관광객 유치로 봤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오늘날의 문화도시는 그 지역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문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이제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경제적인 창출을 어떤 목적을 두고 했었다면은 이제는 그 문화의 개념이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 그 안에서 저절로 그 문화가 창출이 되면은 또 도시가 살고요. 도시가 살게 되면은 자연히 경제적인 창출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 그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공동체적인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법정 문화도시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용인시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희가 그렇게 선정이 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노력한 만큼의 용인은 또 충분히 또 될 거라는 또 생각도 있고요.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용인시가 가진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그 선정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용인 시민들이 이런 한번 노력을 통해서 정말 문화 도시로서 우리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날짜가 언제까지 뭘 제출해야 되고 언제까지 선정이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력 한 번을 저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또 전문가와 행정가와 또 전문 예술인들과 함께 꼭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그 문화도시의 하나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문화도시와 관련되어져서 그 용인문화재단의 의뢰를 받아서 그 토론회를 그 몇 차례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그 토론회 모임마다도 다들 그 문화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제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문화도시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시민들이. 그리고 그 꿈을 꼭 전달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또한 소통이 되고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꿈지락도 그 몇 년 동안 그 활동을 해오면서 사실은 되게 만나고 싶었던 분들이세요. 모두 다 문화예술과 관련되어져서. 근데 사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만나 뵙지를 못했는데 이번 문화도시로 인해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었고, 또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그 신문도 또 안 되더라도 또 다시 한번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예, 문화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의회 유진선 시의원인데요. 올해 저는 문화도시, 용인시가 이제 문화도시, 예비도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다 함께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도 이제 문화도시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문화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과연 이게 어떤 정의인가 이제 고민도 되고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시의회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제는 올해 연초에 의견들을 나누게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의회가 입법기관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어려운 일들을 저희들이 조금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명의 의원님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이 좀 모여서 하자.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요. 5인 이상이요. 그래서 저희 연구단체를 올 초에 문화도시를 좀 주제로 연구단체를 결성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연구단체 5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은경 의원님이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인데 이분이 좀 중심이 돼서 지금 연구단체 결성하게 돼서요. 명지선 의원님 또 와 계시고, 또 이건환 의원님, 황재욱 의원님, 이렇게 5분이 있고요. 원래는 더 많은 분이 계셨어요.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이름은 아트지기. 예, 근데 주제는 문화도시. 문화도시 이해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제 모색하는 단체인데, 원래는 더 이제 문화복지위원회가 좀 상임위원회거든요. 근데 더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특례시 연구단체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의장단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빠져서 고문으로 들어와 계셔서 이제 같이 저희들이 공부도 하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도대체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문화도시가 어떤 건지, 올해가 마지막이라 그러는 데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갖추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여기 관련해서 이제는 이런 거에 심의위원회 들어가셨던 분, 이런 분들을 모셔서 추천 강연회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보다 먼저 인근에 문화도시, 예비도시 지정받은 데가 어딘가 있나 보니까 수원시가 작년에 지정을 받아서 수원시에 수원문화재단에 그 행궁 옆에 있는 문화재단 안에 문화도시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를 방문해서 센터장님, 부장님 방문해서 조언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비도시 지정하고 나서 수원은 이제 본도시 또 올해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정 본도시요, 문화도시. 그래서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경청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니까는 저희 용인시가 조례가 없어서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맨 처음에 저희가 강의 듣고 나서 바로 저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바로 발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저는 의회에서 통과돼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문화도시 이 정부의 사업을 보면 좀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게, 약간 문화분권, 우리가 자치분권, 뭐 요즘 화두가 지방자치, 풀뿌리자치, 뭐 시민참여, 이런 거를 이제 문화적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역에서. 그리고 이게 주민 삶에 이제 문화의 요소들이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과거에 2004년도 또 중간에 2012년도, 이번에 이제는 2018년도는 약간 다른데, 그게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추진 절차고 그게 주요 키워드고, 또 도시재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융합을 하면, 사업을 좀 우리가 계획을 잘 짜면 그거에 대한 건 좀 가점도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부의 인문도시 같은 것도 같이 융합을 하면 또 가점도 있고, 뭐 이런 사항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물론 우리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패널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는 우리가 문화하면 전통적인 인전 문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거 플러스 아까 풀뿌리 문화분권 이러듯이 지역에서 마을 단위에서 동네에서 각각 문화 생활문화 예술인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왜 저변의 확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더 꾀하는 게 이번에 2018년부터 진행되고 이제 올해 하게 되는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문화도시의 지금 기본 핵심 가치고 그리고 모든 도시마다 문화는 다 독특하다라는 것에 다 독특하고 의미 있다 이런 해서 이제는 문화로 도시를 활성화하는 작업을 키워드를 쥐고 있어서 저희도 의회에서 이제는 같이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이번에 정말 크네요. 그렇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법적 문화도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 방식이거든요. 옛날에는 문화는 특정한 계층, 그 어떤 위에 있는 상위 계층에 대한 항유, 전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은 문화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적인 이런 그 지금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저희들이 이제 우리 법적 문화도시 이전에 했던 게 생활문화죠. 생활문화는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이 마을 단위 아니면은 이 그 뭐라 그러죠? 하나의 모임, 이 모임 자체가 이제 생활 문화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그리고 문화 도시라고 하면은 인구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문화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반드시 따라붙는 게 도시 재생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영역 플러스 도시 재생이죠. 용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난개발에 대한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난개발에 대한 것을 문화로 바꾼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이 최근 20년 동안 가장 인구 성장이 빠른 도시입니다. 기존에 있는 문화적인 그 기반을 훨씬 더 뛰어넘었죠. 그런 도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인구 성장에 저희들이 법적 문화 도시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법적 문화 도시를 가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문화 도시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법적 문화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 도시를 가기 위한 산업과 같이 우리 용인의 특색인 산업과 같이 가기 위한 이런 좌담이라든지 담론을 형성하는 것은 지금부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여기 그 아까 유진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게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정책 비전이라는 게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정책 그 비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은 이 그 문화를 통한 그 지속 가능한 그 지역 발전 그런 것들을 꾀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그 향상, 확산 뭐 이런 측면의 정책 비전을 이게 정해놓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정책 목표를 이제 몇 가지 설정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용인시가 앞으로 문화도시를 지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정책 비전을 어디에 둘 것이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그 문화도시를 지향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 그러한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용인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용인의 다양한 현안들을 일단은 어떻게 끌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인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아까 우리 이찬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도시화 산업화가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과거에 우리가 삶의 어떤 터전 속에 이루어져 온 수백 년 동안 쌓여온
그런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전부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보면은 과거만 이렇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를 돌아보더라도 지금까지 발전해온 그런 그 과정들이 더 가열차게 또 진행이 돼 갈 거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을 지금 하게 되는데 과연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그런 그 과거의 전체를 되돌릴 것인가에 대한 아주 뭐랄까 뼈아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돌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용인 지역의 그러니까 도시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담아야 될 문화 도시라고 하는 그런 큰 틀 속에 담아야 될 다양한 요소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마다 그 문화도시로 선정된 곳에 그 특성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용인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조금 이제 유심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수도권에서 서울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정말 많이 그 주택 개발도 있고 수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아주 그 강남권의 문화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됐는데 향후 5년간 지금 처인구 쪽도 굉장히 많이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정말 경제 성장으로만 그쪽이 발전이 될 것인지 경제 성장이 있고 나면은 거기에 분명히 사람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그동안에 살던 삶의 터전이 또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개발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조금 더 많이 신중하게 조금 생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인구가 정말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삶의 터전은 서울에 두고 여기를 출퇴근만 그냥 하는 곳으로 둘 것인지 그러면 이 지역이 정말 문화적으로 성장이 많이 되었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어야 되고 정말 여기서 살면은 정말 행복한 곳이어야 되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저는 지금 용인에서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처해야 될 것을 많이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5년 이내에 어떤 것이 벌어질까? 그러면 전통은 아예 그 예전에 있던 우리 그 선조들의 삶이 살아왔던 그 터전이 잘못하면은 사장되면 안 되고 그거는 또 보존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는 문화 예술을 창조를 또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춤을 추는 사람이잖아요. 춤을 추는 사람이고 제가 전통 예술을 하면서 남한테 보여줘야 되고 전통 예술이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춤 동작 연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그 모든 사람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이 되어야 하는가 보는 것이 그랬고 관람객의 위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눌 수 있는 예술 그래서 모두가 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많이 지금은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또 생각하고 그러다 저희가 협동조합 K아트를 또 창단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K아트 안에서는 모든 예술이 향유할 수 있게끔 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예술을 생산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예술을 생산하지만 또 다른 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그거를 소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감동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곳에 오면은 뭔가 발전을 했는데 눈으로 보이는 발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것은 그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분산이 돼서 좀 특색이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용인 지역이요.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용인이 그런데 전 어떻게 생각하면은 수지는 수지대로 기흥은 기흥대로 처인구는 처인구대로 이렇게 정말 그 특색을 조금 좀 개발해서요. 좀 시즌별로 수지는 이런 문화 그거를 뭐 통합하려는 것은 물론 당연한 거고요. 통합이지만 용인시를 해서 통합이지만 시즌별로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또 같이 통합을 해서 발표를 하고 조금 오히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문화도시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얘기를 하는 게 용인하면 떠오르는 게 난개발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에버랜드 그리고 말씀하신 성장
이 세 가지가 떠오르면서 다 황폐하다, 너무 넓다, 무엇 하나라도 잡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문화도시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삶의 방식으로 표현해 나가고 그것들을 엮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번에 제가 처인구에 계신 분이랑 한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원산면에서 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데, 원산면에 들어오는데 그 원산면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원산면이 이제는 SK 하이닉스 원산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원산면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원산면에도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자.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살려나가는 것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우리 지금 용인에게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저는 이제 뚜벅이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김대건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남 쪽의 지하철에서 용인의 김대건 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대건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그러니까 길 속에서 하나의 문화가 표현이 되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나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용인의 환경이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처인도 좋고 물론 수지는 아파트촌이 다 들어서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광교산이 있고 그러한 생태 길들이 올레길처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넓지만 연결돼서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되는 것이 문화 자원이 용인에 없는 건 아니다. 많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 살아있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잘 살리고 복원하고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만 용인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그 뭐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들이고 또 최근에 올 상반기에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 다 연결하는 만세 운동을 펼쳤잖아요. 그것도 다 만세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물론 이제 과거의 길이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가 보존해야 될 하나의 역사의 길이고 해서 사실은 문화 자원이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길로, 그래서 마을 길로 연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좀 고민을 했고요. 이러한 그 마을길이, 그러니까 마을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문화도시 용인으로 잡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컨셉을 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성경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인이 굉장히 도시가 넓잖아요. 서울의 98% 정도 되고 또 전통적인 처인구와 또 새로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수지구, 그다음에 기흥구가 서로 좀 문화적 특색과 문화 수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성경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수지, 기흥 쪽 이쪽에서 얘기하면 왜 이렇게 용인은 황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생활에 진짜 아주 급급한 시설들 있잖아요. 기본 인프라 시설들 하는 데가 정신이 없고 저도 의원이 돼서 들어와 보니까 행정도 그렇게 하기는 너무 바쁜데 그게 각자 따로 한다라는 거죠. 시 행정이 지금 공무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각 부서마다 칸막이로 다 있는데요. 옆에 부서 거 잘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뭐 계신 시민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렇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이 문화도시로 우리가 이제 물꼬를 예비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이제 국비도 받고 또 시비도 매칭하면서 이제 물꼬를 트게 되면 그렇게 이제 칸막이 각각 있던 거 좀 융합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성경 대표님이 좋은 그거를 주셔갖고 저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뭐 따로 똑같이 그렇지만 같은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발굴하는 대신에 전체 또 통합적인 그런 문화 특성을 좀 인정해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예, 문화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용인만큼 정말 굉장히 그 다양하고 아주 포괄적인 그런 자원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용인 시민들조차도 워낙 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일 기회가 없었겠지만은 우리 용인의 이런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또 전통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요. 용인의 문화 그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문화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령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어떤 통치 이념이었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포은 정문수 선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리학자들이 용인에 분포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 그 후기에 이제 일어났던 그 이 실학 사상 같은 경우도요. 실학의 비주라고 할 수 있는 반개 유영원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실학자들이 용인에 분포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용인의 여성 인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여성 문화 인물로서 뛰어난 그런 족적을 남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걸 또 근현대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근현대의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립운동 관련된 것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인의 전부 다 이 정말 그 지적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용인 문화도시에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그 길 말씀하셨는데 저도 길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저희가 작년에 용인문화원에서 미래 그 유물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주제가 길이었어요. 왜 그 길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이 정형화되어 있는 길이 없을 때는 전부 다 이 하천을 통해서 사람들이 왕래를 했거든요. 그럴 때 하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역사 유적들이 한인산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것들부터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그 삼국시대 고대 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길과 관련된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남아있어요. 또 그다음에 그러한 것과 관련된 뭐 지명 같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엮으면 좀 훌륭한 자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조금 좀 비교적인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10대 도시라고 하는 것까지 다. 예, 그 특례시 이전에 제가 조금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근데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 정리가 다 이제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하는데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시민 중심 스스로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 시민들한테 보고받는 게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서 이거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거를 이렇게 시민들하고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이 문화를 확장시키는데 가장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민들이 즉 말하자면 글자 그대로 시민입니다. 이 사람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게 문화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장을 깔아주는 게 이제 우리가 문화도시에 대한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발전을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급을 하는 시민이 주체가 돼서 전체적인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즉 말하자면 시민이 주체가 이제 문화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특례도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포커스를 갖다가 인구에다가 사람에다가 맞출 수밖에 없고 그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특례시라는 것은 인구가 많다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구 쪽에 이제 그리고 특히 외부에서 유입된 정착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쪽에 대한 그 좀 개념을 좀 쪽으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지금 예. 그거 나중에 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드는 생각이 수원 같은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민 사랑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문화사랑방. 예, 문화사랑방인가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일반 시민들이 어떤 뭐 동아리를 만들든 무슨 뭐 모임을 만들든 다양하게 그 활동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 제도화되어 있고
또 그런 기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문화에 관해서 늘 얘기할 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풀뿌리에 물 주기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풀뿌리에 물을 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소소한 작은 그러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적당하게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뭐가 있느냐. 이제 저는 늘 그런 게 좀 아쉬웠거든요. 이제 그게 성장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문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런데 우리는 시작하는 그런 면이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저는 굉장히 박하게 주는데 국장님 몇 점이나 주실 거예요? 아, 글쎄요. 그거 함부로 말했다간 또.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특례시가 되는데 사실상 특례시에 걸맞는 그러한 문화적인 그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땐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준비가 사실은 안 돼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글쎄 뭐 점수로 굳이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한 60점 정도. 뭐 낙제점도 아니면서 네. 하여튼 60점이라고 하는 건 뭔가 간절하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저기 친구는 점수를 숫자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정말 참 애매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은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노력의 정도가 있고요. 이걸 시민들하고 얼마큼 이게 맞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70점 드리겠습니다. 70점 드리고 왜냐하면 그 노력하는 정도는 참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만큼의 그런 결과물이 보여지는지에 대한 그 관건이 있기 때문에요. 네, 더 많이 나머지 노력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근데 저는 느낀 게 우리 대한민국의 10개 도시들을 이렇게 두루 떠올리면 용인의 문화 지편에 든 지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얘기. 예, 저는 사실 동천동에 코박고 활동하고 있는지라 용인 전체의 자원에 대해서 사실 둘러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인식하고 있는 그 용인의 문화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용인문화재단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아니 그래서 용인문화재단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과 비중도가 굉장히 커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100만 특례시로 되면서 제가 바라는 부분들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지표로서 저는 이제 느끼는 점수는 두 분의 평균 점수는 65점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합격점은 없어요. 의원님한테 그런 거 좀 여쭤보는 건 좀. 근데 저보다 다 후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예. 저는 용인의 이렇게 그래도 문화도시라는 게 뭐 우리 문체부의 법정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각 계층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전에 이렇게 문화도시에 대한 담론이 용인에 과연 이렇게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인의 문화자원은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연되기 전에 제가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문화해설가 과정을 올해 한 10회 이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용인이 이렇게 문화가 많았나? 문화자원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옆에 타도시에 저희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많은 문화자원을 용인시 110만 시민들은 과연 알까? 그리고 그거 행정을 집행하고 3조 예산을 집행하는 용인시 공직자들도 알까? 신입 공직자분들 이런 걸 다 한번 신입 교육 과정에 넣었을까? 이런 거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을 해서 다른 도시를 가보면 안동시 이런 데는 그 지역에 교육청 공무원, 그 다음에 그 시의 공무원들, 신입 공무원 오면 기본으로 1박 2일 그 프로그램을 다 한대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문화라는 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하나 모습인데 그걸 갖다가 알으셔야지 행정에서
시민들과 소통도 되고 사실은 행정이 사실은 페이퍼워크도 하고 그 뭐 예산도 편성도 하고 기본 정책 방향을 잡기 때문에 아셔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용인시에 과연 있었나? 용인시 공무원들이 1년에 한 6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꼭꼭 받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걸 넣어야 되는데 그게 있었나? 그래서 저희도 설명하다 보면 그리고 또 그중에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2년 지나면 다른 부서로 또 가셔요. 그럼 다시 새롭게 있잖아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에 있어서도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그 시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한 풀뿌리 문화의 물주기, 뭐 문화적 삶 이런 거를 확산하기 위한 또 우리 동네에 걸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10분, 15분 도시 많이 얘기하잖아요. 파리 15분 도시처럼. 이렇게 문화로 향유할 수 있는 가는데 우리 과연 행정도 단절이 돼 있고요. 우리가 이 3개 구도의 각각에 대해서 좀 단절이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은 있기만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있기만 한다면 용인시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뭐 대한민국 특례도시가 10개 도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이제 특례도시가 저희가 되면서 문화 특례도시 또 그게 풀뿌리 문화 분권 특례도시로 가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용인시가 이번 기회를 해서 한 5년간 잘 성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또 어려운 혁신의 길도 또 가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수는 앞에서 말하신 분보다 저는 더 박합니다. 예. 왜냐하면 행정에 제가 행감 뭐 이런 거 할 때 문화지표 이런 거를 크게 못 본 것 같아요. 문화지표가 정량적인 거였지 진짜 문화 가치를 찾고 발굴하는 문화지표가 몇 가지가 있었는지가 제가 기억을 못할 정도면 네. 제가 저기 문화를 얘기하면서 점수를 매기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단답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아까 정말 그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이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중심이 돼야 된다. 또 그래서 그런 시민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민관 거버넌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이 지향점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실은 뭐든지 어떤 문화가 됐든 간에 그런 그 문화적인 그런 그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제가 굳이 사업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문화가 원만하게 이렇게 그 시민들의 이런 그 삶 속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데요.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용인에 가장 아쉬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질문 드리니까. 그런 면에서 인프라가 정말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네. 질문하셔서 저는 머릿속으로 바로 시민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시민 중심 말씀하셨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정적인 거는 행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행정이 시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냐 아니냐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마을 공동체 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공동체적으로 좀 많이 묶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또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본인들 아까 우리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알까? 용인이 뭐 100만 특례시가 되고 뭐 이런 거 다 사람들이 알까? 이런 도시 하는 거 알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뭘 하냐면 내가 행복한가? 내가 재밌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가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인생이. 근데 용인시의 발전 여기까지 나가기에는 시민들은 거기에는 일단 하나 위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받침이 돼야 되고 이분들이 모든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행정 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 뒷받침이어야 되는 거죠. 네네.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그리고 특히 지금 그 문화 활동가 문화 매개자의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물론 이제 풀뿌리에 그 물을 주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그 같이 더불어서 더 잘 자랄 수 있게끔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필요한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과 이제 그분들의 그 성장을 도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가 육성.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저는 아까
우리 김정환 선생님께서 문화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도 문화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에는 동의는 하지만 용인시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 대한 그 약간 마을 단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거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융복학적으로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 우리가 지역 그 동네마다 그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의 체육시설, 하나의 뭐 행정기관 이걸 했지만 얼마든지 이게 아까 문화사람 성남시처럼 이렇게 융합을 하고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작업에 너무 인색하고 또 그렇다는 건 행정이 다른 업무엔 무지 바쁘다는 건데 그걸 조금 한 번 더 정리하고 이 문화도시 우리가 예비문화도시 뭐 법정문화도시 가는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저희도 이거 절차를 보니까 그 점검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체육 뭐 어떤 시설 같은 건 체육할 때 하고 나머지 어느 날은 이게 다 비어 있어요. 저희도 저는 행정감사 때 현장 이렇게 가보면 그래서 그거가 항상 그 시민 세금 들어서 만들면은 시민품으로 계속 돌려주는데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있잖아요. 좀 돌려주는 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걸 이제 문화재단에서 많이 조금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화 이 자원간 즉 인프라 간 융복합과 네. 활용성, 네. 확대. 다양한 활용성, 네. 문화 활용성. 네. 활용성, 문화 활용성. 네. 그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여쭤봐도 되나요? 아, 방금 말씀하신 예. 뭐 저는 그 일단 그 1800년대 그 프랑스의 보르디에라는 그 문화 쪽에 그 철학적인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문화는 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쪽에서 문화가 꼽히는 거고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첫 시발점이 장입니다. 스스로 아까 신기순 대표님 말씀하시듯이 모여서 재미있고 모일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가장 문화 마당이 네 마당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아마도 제가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용인 시립박물관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그 박물관이 없을 때 용인 시립박물관 설립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립박물관이 생겼거든요. 예, 시박물관. 그러니까 저는 시립이나 시나 이럴 때 용인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어떤 그런 박물관 개념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존의 이 동백 유적전시관이 사실은 그건 말 그대로 유적전시관이거든요. 그 지역의 택지 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이런 그 유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임시 이 보관소 개념으로서 전시관을 이제 그렇게 개설을 했었는데 그것을 용인시 박물관으로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용인시에도 박물관이 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박물관 용인시 박물관에 어떻게 보면 설립을 이제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것이 용인시 박물관이 현재 용인시 박물관이 용인시 박물관으로서 용인을 상징하는 박물관으로서 정말 그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어림도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물관도 이 등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으로 등록은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일반 국립박물관이라든가 도립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대학 박물관 같은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최하위 등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다못해 우리 용인시에서 발굴되는 이런 그 유물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국가의 귀속이 되기 때문에 뭐 용인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여기다가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수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박물관에 지금 위치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그 SK 하이닉스 클러스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이제 개발이 되고 거기에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수많은 유물들이 나올 거고 이제 그러한 그 유물들은 결국 용인의 문화적 자산인데 또 아니면 뭐 플랫폼 시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그 유물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그것을 다 우리가 제대로 수용을 하고 우리가 진짜 그걸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그 의미를 두고서 그거를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국립박물관에 보내야 됩니다. 대학박물관에 보내야 됩니다. 경기도박물관에 보내야 돼요. 왜? 우리는 제대로 된 박물관을 갖춰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물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시 박물관 지금 현재 여기 동백에 있는 그 유적전시관을 개조해서 지금 용인시 박물관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박물관이 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전시 기능, 그 유물 수장 기능, 이런 단순한 그런 그 기능을 넘어서서 이제는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연구 기능이라든가 커뮤니티 기능이라든가 지역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를 집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기능을 박물관이 다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인시 박물관은 새로 설립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좀 잘못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렸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늘 평소에도 지시로운 대로 시립박물관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국가 기속 유물, 그러니까 지정유물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서 보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리, 보관, 활용에 대한 권한이 용인시 시박물관에는 없어요. 왜? 등급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국가 기속 유물 같은 경우는 다 국립박물관 이상으로 다 뺏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용인에서 지금 발굴되는 그런 다양한 유산 유물 같은 것도 거의 용인에서 발굴하고 그런 실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하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저는 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박물관을 저는 사실 어떤 외국을 가든지 어떤 도시를 가든지 박물관을 사실은 제일 먼저 찾거든요. 과연 어떻게 문화가 발전되어 왔는지를 정말 보고 싶고, 그래서 박물관이 잘 돼 있는 도시일수록에 정말 그 문화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원이나 성남만 해도 정말 박물관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몇 개씩을 가지고 있는데 용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열악한데, 근데 하신 말씀 그대로 저는 더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 하나를 이제 덧붙이자면, 그 SK가 들어오고 하면은 저희는 조금 더 수월하게 반도체관으로다가 조금 더 형성이 되어서요. 눈으로 보지 국가 귀속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박물관의 형태가 보존하고 또 교육하고 전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반도체관으로 형성이 되면 그 관을 좀 더 하나 확장을 하면은 다른 박물관보다는 그 부분에 좀 치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박물관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지금 거론할 것도 없이 정말 용인은 정말 너무 열악하죠, 박물관이요. 네. 그 박물관 이제 건립을 하려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박물관의 특성이 어느 정도로 특화되어 있느냐, 이것도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이 문화도시 지침에 의하면 어떠한 것을 짓거나 그것을 하는 것에 30%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도시 지금 지침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도시 이것과 상관없이, 법적 문화도시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이제 하여튼 추진되는 측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항상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인의 100만 용인에 미디어 센터가 없다. 내지는 물론 이제 지금 또 선정이 돼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100만 용인에 물론 포오나톨이 있지만 그런 콘서트 홀도 너무 작고,
예, 박물관도 정말 보관할 수 없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부족한 그런 현실인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우리의 그 재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저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물관도 조차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부산이나 광주에 그런 어떤 콘서트홀이 굉장히 큰 게 필요해서 크게 지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또 되게 죽은 그런 어떤 그런 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박물관이 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그런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려면 많은 시민들의 그런 그 의견들의 청취 내지는 그런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뭐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 질문과 관련되어져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시립박물관은 조금 그러니까 좀 더 독특하게 다른 박물관들을 연결하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얼핏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박물관이 되려고 그러니까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유물의 보관이라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유물을 같이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뜻을 기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들이 더 많은 그런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테이블과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좋으신 말씀인데 그 다른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그 박물관 이제 건립에 있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물 이 보유 정도라든가 이런 걸 이제 다 보거든요.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특색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박물관 건립이 확정된 도시의 경우 또는 추진하는 도시의 경우 범시민적으로 그 시민 소장 뭐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수집하고 모으는 이런 운동을 거의 다 펼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폭제 역할도 하고 실질적으로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그런 어떤 유물 이제 이런 것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붐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와 관심, 주도성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용인시가 이제 110만 도시로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 인프라 중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게 있고 이제 아직까지도 요구가 되는 게 용인시에 이제는 시립박물관, 그다음에 용인시에 미술관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좀 있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용인에 보니까 용인이 고려 시대의 문화 유적이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처인성도 있고 고려 서리백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특색 있는 게 있어서 그런 특색을 가지고 아까 이제 중앙정부의 뭐 심의라든지 어쨌든 구피 도비 지원을 좀 받으려면 그런 특색을 좀 가지고 타도시의 그런 걸 좀 잘 좀 연구를 하셔갖고 좀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을마다 아까 이제 용인이 이렇게 압축 성장을 했다는 거는 개발 사업이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삼의 그 처인구에 SK 하이닉스를 유치하면서 거기에 이제 개발이 됐잖아요. 그럼 문화 유적 오면 지금은 이제 법이 있어서요. 그걸 가지고 마을 박물관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주민들은 다른 생활 인프라를 요구해서 이게 이제는 약간 뭉뚱그려져서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우리 문화 쪽 담당 부서에서는 그 각각의 마을 박물관, 그래서 왜 광교 같은 경우도 개발되면서 광교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여기 보정동 플랫폼 시티 이제 대규모 큰 개발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데서도 분명히 문화 공간이 필요하면 또 아까 각 지역의 어떤 마을 박물관, 어떤 거점 마을 박물관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꼭 시비를 안 하더라도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이익을 통해서 부지도 확보하고 저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왜냐하면 용인시가 너무 면적도 넓고요. 서울시랑 거의 비슷하고 3개구의 문화적 특성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아까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서 왜 시민들이 많이 안 오는 이런 거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맨 처음에 여기 문화도시 할 때 이성경 대표님이 마을 길로 이렇게 이자랑 똑같이 이 시립박물관도 그런 컨셉을 가져가야지만 3개구에 우리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서 추진력이 가지 어떤 한쪽에 크게 짓는다라는 거는 지금은 왜 분권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요. 용인시가 아마 지금 면적의 한 3분의 1로 됐었으면 그거는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는 너무 서울시 면적이랑 같게, 서울시만 해도 다양한 뭐 박물관 미술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도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살리시면 다음에 남은 거는 뭐 시립 뭐 박물관, 시립 문화박물관 뭐 문화하고 그 다음에 시립 미술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는 해결해야 한 숙제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권의 정신과 가치를 반영을 하고 또 용인의 그 대도시의 면모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중심적 어떤 기능을 하는 하나 큰 거보다는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박물관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그걸 통합하는 균형의 그런 시립박물관이 하나에 하는데 예, 그래서 시립박물관도 하나 통합하는 게 필요는 한 거죠. 근데 마을박물관은 있는 네 하는 거를 좀 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화성박물관, 그다음에 뭐 강교 박물관 등등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그 종합박물관을 수원은 이제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원이 그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박물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창 본부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유진선 의원님의 그 쪽보다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근데 사실은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나 특히 또 미술관, 지금 이 공연장이 된 이 문제가 저는 조금 이제 좀 복합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물관이라고 해서 어떤 뭐 기와집을 짓고 어떤 고풍스러운 이런 쪽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현대의, 그리고 그 다음에 용인이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성장이 굉장히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도시거든요. 그게 이제 크러스트가 있고 플랫폼 시티가 있고 지리적,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인구에 그 개발되지 않는 어떤 이런 공간, 이렇게 본다면 다른 도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 이게 이제 계획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원을 따라가고 서울을 따라갈 게 아니라 서울을 앞지르고 할 수 있는 이 복합적인 공간을 이제 건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모든 그 문화를 한쪽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 복합 아레나라든지 2만, 3만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을 하면서 그게 따르는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그 기능을 넣어서 정말 그 150만, 200만 앞으로 우리 용인시에 그 다른 도시를 추월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그 복합적인 공간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좋으신 말씀 같아요. 그 실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신분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 이제 우리 느끼게 되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에도 공공부지가 꽤 있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지금 경찰대 부지 같은 경우는 그 넓은 땅을 지금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인데, 지리적인 위치로 보더라도 또 그 주변의 어떤 그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두 곳 중에 한 곳을 그런 어떤 복합 문화공간으로 해서 정말 이 활용, 그러니까 어떤 이 연계성과 그다음 활용도가 높은 이런 것이 탄생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시간이 보니까 뭐 예정된 시간 어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그냥 좀 마무리 발언식으로 혹시라도 좀 말씀하시면서 아 내가 이거 미처 얘기 못했네 아니면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말씀을 한 말씩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사실 저 김에 유진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이 문화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먼저 생각난 것이 뭐냐면 용인교육청에서 신규 교사가 1년에 이제 오는 분이 한 15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 연초에 용인으로 발령받은 그 교사가 15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150여 명을 꼭 문화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신규 교육 과정에 문화를 꼭 집어넣고 용인 지역의 지역 역사 문화 이 강좌라든가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어요. 사실 엊그저께 제가 용인 그 신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용인의 역사 문화에 대한 그런 강좌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근데 사실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정말 이거는 오히려 그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문화원이 좀 체제를 좀 이렇게 많이 새롭게 지금 그 변신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구상한 것이 뭐냐면 용인 문화원의 모든 그 관계자들은 용인 문화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인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용인 문화를 모른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용인시 공무원들은 정말 꼭 그 용인 문화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문화도시가 되기 전에 무슨 그거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수지구 동촌동에서 조그만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조그만 단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민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테이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테이블들이 만들어져서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이런 같이 시민과 내지는 관과 그리고 중간 조직과 같이 문화와 관련되어진 발전을 얘기할 수 있는 테이블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동네에 곳곳에 서점, 마을 조그만 서점, 조그만 그 도서관, 그리고 저희 같은 조그만 그 문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이 조금 더 주목이 돼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그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찌됐든 올해 6월에 용인시가 이제 예비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출하고 또 올해 이제 예비 문화도시로 용인시가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행정 또 용인 시민 또 문화예술인 용인에 계신 문화예술인 모든 분들이 또 마을에서 각각 문화기획자 이런 분들이 모두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우리 담론회장인 것처럼 향후에도 문화도시를 가기 위한 또 민간 거버넌스 또 문화분권, 문화특별시를 가기 위한 문화담론회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오면서 염려했었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막 대화가 되니까 저도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신 말씀들 모두 정말 공감되고요. 특히 더 이제 한마디 더 거들면 그 행정하시는 어떤 그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벽이 높아요. 서류가 너무 많아. 뭔가를 하나 하려면. 그래서 시민들이 뭐 함께 나누고 함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런데 참 어렵게 접근해야 되고요. 물론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무엇을 지금 정할 때도 저희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 이런 것이 또 이렇게 이게 구체화돼 가서 실천화 되려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장벽들이 있을 것이고 계속 이런 거를 이야기 나누면서
긍정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구체화될 때는 모든 것이 다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힘들고 정말 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럼 그래 으쌰 이렇게 좀 쉽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될 수 없을까 벽이 좀 너무 높다라는 거 그리고 그 행정하시는 분들의 그 업무 체계가 그렇겠지만 절차가 너무 끝까지 올라가긴 너무나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들은 이야기를 또 전달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실천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안서들을 올리고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지만 그것이 사장되는 것도 많이 아깝고요. 네, 좀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모두 정말 실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 그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해서 그 공연장, 그 다음에 미술관, 뭐 박물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복합 문화 행정타운 뭐 이런 것이 건립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그 문화예술도 문화예술 산업과 함께하는 단지 조성 이런 걸로 좀 접목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산단 이런 거를 조금 생각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마무리. 네, 결국은 문화의 발전은 문화분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문화분권의 시행된 단계가 아니고요. 문화선진국은 분권이죠. 즉 말하자면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러면은 지원을 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지역에 있는 담론의 형성, 문화의 어떤 이런 발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자체의 정부에 대한 기금이 아니라 민간 기본도 할 수 있는 이태리가 문화적인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문화 후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결국은 기업이나 이 사회에서 이런 기금을 모아서 스스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 우리 용인에 기업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뭐 저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뭐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청년이라든지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담론의 장을 갖다가 좀 형성을 많이 했으면 장을 좀 많이 마련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영일 미디어의 세 분이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